오늘날 거대 강대국들의 치열한 욕망이 한데 뒤섞여 분출되고 있는 곳은 바로 거대한 얼음의 땅, 그린란드라는 섬입니다. 인구 5만 6천 명에 불과한 이 척박한 영토에 왜 수천조 원의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붙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9년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이 섬을 직접 매입하겠다고 선언하자 전 세계 언론은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이것을 황당한 발상이 아닌 고도의 경제적 계산으로 보고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216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비록 영토의 80% 이상이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어 경제 규모는 한국의 중소도시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는 땅 속에 있습니다. 평생 부동산 개발로 부를 축적해온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가 잠들어 있는 마천루의 부지와 같았습니다. 이 섬의 지하에는 히토류와 우라늄, 아연, 구리, 금 등 현대 산업의 핵심이 되는 전략 광물들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전기차, 첨단 미사일 제작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2위 수준입니다. 2025년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더욱 과감하게 약 7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그린란드를 인수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펜스 부통령을 수도 누크에 파견하고 필요시 군사력 사용까지 언급하며 덴마크를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영토와 사람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며 제안을 일축했으나 그 내면에는 국가적 위상 상실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덴마크 본토는 그린란드의 50분의 1 크기에 불과하여 사실상 그린란드가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덴마크의 몸집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덴마크는 1721년부터 300년 넘게 이 땅을 식민지로 지배해왔으며 현재도 외교와 국방의 핵심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나토 내에서 강력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위치한 그린란드 덕분입니다. 또한 북극해 연안국들의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에서 덴마크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역시 오로지 그린란드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주민의 84%가 독립을 원하고 있어 덴마크의 통제력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겉으로는 문명화와 복지를 내세워 왔으나 그 이면에는 최근에서야 밝혀진 매우 어둡고 잔인한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덴마크는 이누이트 원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인도적인 인구 통제를 자행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피임 장치를 삽입한 이 시술은 심지어 12세의 어린 소녀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가 자행한 이 비극적인 시술의 공식적인 명분은 그린란드의 근대화였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한 국가적 경제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탓에 생필품을 본토에 의존하는 그린란드에서 인구 증가는 곧 덴마크의 재정적 부담과 복지 비용의 폭발적인 상승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인구를 강제로 줄여 국가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냉혈한 셈법 아래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구적인 불임이라는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궁이 손상되어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이들의 눈물 섞인 증언이 이어지자 2025년 8월 덴마크 총리는 마침내 고개를 숙여 공식 사과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뒤늦게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화해기금 설립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훼손된 인권과 사라진 생명에 대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테 베네덱의 전 그린란드 총리는 덴마크의 이러한 체계적인 인구 억제 행위를 명백한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물리적인 강압이었다면 현대의 덴마크는 훨씬 더 세련되고 치밀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부할 수 없는 돈의 힘입니다. 덴마크는 매년 그린란드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영억 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의료, 교육, 행정 시스템 전체가 이 자금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종속은 절대적입니다. 주민 1인당 연간일 200만 원이 넘는 이 파격적인 혜택은 표면적으로는 관대한 복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린란드의 자립 의지를 꺾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사실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보조금 없이도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얼음 아래 잠든 천문학적인 가치의 지하 자원을 직접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린란드 땅 밑에는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규모의 히토류와 우라늄 등 전략적 자원들이 끝도 없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광산 개발 계획들은 그때마다 환경 보호를 앞세운 덴마크 정부의 교묘한 규제와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청정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진위는 그린란드가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춰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인프라 구축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그린란드에는 국제선 대형 항공기가 직접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없어 반드시 덴마크 코펜하겐을 거쳐야만 합니다. 대형 공항이 건설되어 관광객과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직접 유입된다면 그린란드의 자립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에 덴마크는 이 통로마저 철저히 제한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기법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덴마크는 끊임없이 너희는 우리 없이는 안 된다거나 우리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입하며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존 심리를 강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독립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급격한 변화가 닥치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독립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덴마크가 매년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은 결코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그린란드를 영원히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는 황금 족쇄인 셈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나선 결정적인 배경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총성 없는 자원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히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정밀 미사일 유도 장치에 이르기까지 첨단 산업의 핵심적인 필수 원료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정제 공정까지 포함하면 그 의존도는 90%에 육박하여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절대적입니다. 2025년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과 안보 체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란드는 구세주처럼 떠올랐는데 이곳에 묻힌 히토류는 약 3,6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2위 규모입니다. 사실 중국 자본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그린란드 남부의 크바네펠트 광산 최대 주주가 되는 등 조용히 이 땅의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2021년에는 우라늄이 포함된 광산 개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중국 자본이 투입된 광산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켰는데 이는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한 차단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후 변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감춰져 있던 자원들의 채굴 가능 지역은 오히려 더욱 넓어지며 강대국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영사관 개설에 이어 2025년 6월에는 그린란드를 미 북부사령부 관할로 편입시키며 이 지역을 자국의 핵심 안보 영역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가치는 비단 땅속에 묻힌 광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최근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가치가 폭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연 냉각 자원인데 전 세계 수만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챗 GPT와 같은 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 수만 대의 서버가 필요하며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이 서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냉각 비용으로 투입됩니다. 기존의 에어컨 냉각 방식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연평균 기온이 낮은 북유럽과 아이슬란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평균 기온이 영하권인 그린란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천연 냉장고이며 냉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 센터 부지로 꼽힙니다. 이미 바닷물을 이용한 해저 데이터 센터 실험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듯이 그린란드의 빙하와 차가운 바다는 AI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이 될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전력 공급과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해빙이 줄어들면서 해저 케이블 설치가 쉬워지고 있어 인프라 구축의 속도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빙하가 녹아 흐르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과 풍부한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그린란드의 차가운 공기 아래 거대한 데이터 센터 단지가 들어선다면 차가운 기후 자체가
국가의 핵심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그린란드를 둘러싼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미래 첨단 산업의 심장부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강대국들이 얽힌 이 판에서 우리 한국 역시 결코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며 이미 북극의 변화에 발맞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이 녹아내리면서 과거에는 얼음에 막혀 배가 다닐 수 없었던 바닷길인 북극 항로가 새롭게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 항로는 해상 운송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혁명적인 변화로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거치던 방식보다 훨씬 빠른 지름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 유럽에 도착하려면 약 40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북극 항로는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운송 기간이 20일 남짓으로 줄어들어 거리와 시간 모두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며 이는 엄청난 연료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해운 회사들에게 이러한 시간 단축은 수익성과 직결되는 혁명적인 변화이며 이 거대한 변화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부산항입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북극 항로 진입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2025년 출범한 새 정부를 필두로 북극 항로 개척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업무 계획을 통해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극지 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기업에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자랑인 조선산업 역시 북극 시대를 준비하며 얼음을 깨고 나아가는 특수 선박인 쇠빙선 기술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쇠빙 기능을 갖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건조한 독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로부터 쇠빙 LNG선과 유조선 등 수십 척을 수주했던 실적은 한국 조선업이 북극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한국 조선업은 전례 없는 새로운 호황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경제적 기회뿐만이 아니며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에게 소중한 외교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자원과 지정학적 가치가 국제관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한 땅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히토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의 취약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그린란드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린란드에 녹아내리는 얼음 아래 묻힌 미래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결국 자원 확보와 기술 선점, 그리고 치밀한 외교 전략만이 이 거대한 국제 정치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덴마크가 3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린란드를 지배하며 철저히 숨겨왔던 시린 진실과 그 이면의 욕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8월 덴마크 총리의 공식 사과는 그동안 자행된 비인도적인 통제와 어두운 역사를 국제사회 앞에 마주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로 300년간 쌓인 원주민들의 깊은 정신적 상처와 뿌리 깊은 경제적 종속의 고리가 하루아침에 끊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총선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그린란드 주민의 84%라는 압도적인 숫자는 덴마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으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여론 또한 85%에 달하며 이는 그들이 또 다른 거대 지배자를 원치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덴마크의 보조금을 당연한 복지로 여기지 않는 그린란드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황금 족쇄를 풀고 진정한 자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자원 전쟁이 격화될수록 그린란드가 가진 협상 카드의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주변의 정치적 압박 또한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토류와 우라늄, 그리고 AI 시대를 뒷받침할 천연 냉각 자원까지 그린란드의 차가운 얼음 아래에는
사실상 인류의 다음 세기를 책임질 미래가 잠들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가슴 아픈 현실은 역설적으로 숨겨진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북극 항로라는 전 지구적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과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유지해온 300년의 통제력은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5만 6천 명의 그린란드 주민들은 거대 강대국들이 쳐놓은 촘촘한 야욕의 그물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온전한 길을 찾아 독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경제적 결핍과 자립의 벽에 부딪혀 결국 덴마크나 미국 혹은 중국 중 하나의 품을 다시금 선택해야만 하는 운명일까요? 그린란드에서 벌어지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방정식의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21세기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그린란드가 독립을 위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십시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스스로를 북극의 진짜 주인이라 자처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러시아와 푸틴의 치밀한 북극 전략을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세계 최강의 쇄빙 선단을 앞세워 북극 항로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야심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북극권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한국 경제의 미래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까지 놓치지 않고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판을 흔드는 핵심 정보와 깊이 있는 통찰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두시면 저희가 준비한 고품격 국제 정세 분석 영상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 아래 감춰진 진실을 찾는 긴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더 놀랍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